이런 쓰레기 같은 걸 직원들한테 먹이라고 만든 거야? 스테인리스 식판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구내식당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점심시간 500명이 넘는 직원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신임 이사 강민준이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머리카락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게 사람이 먹을 음식이야? 70대로 보이는 식당 아주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갈비찜과 밥알들을 하나하나 주우면서 그녀의 주름진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민주는 그런 모습을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늙어서 눈도 제대로 안 보이나? 주방 위생 관리가 이따위로 되고 있었어? 주변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어 이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려 차마 보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사님, 그래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젊은 대리 한 명이 용기를 내어 말했지만 민준의 차가운 눈빛에 곧 입을 다물었습니다. 뭐가 너무해? 위생이 이 모양인데 당연한 지적 아니야? 민준이 양복 소매를 걷어 올리며 아주머니를 내려다봤어요.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 회사 이미지가 구식이라고 하는 거야, 알아? 아주머니는 여전히 바닥에 엎드려 밥알을 줍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얀 머리카락 사이로 땀방울이 맺혔어요. 다 치우고 나서 인사팀에 가서 심할 썼어. 오늘부로 경고 한 번이야. 민준이 발길을 돌리려는 순간 아주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묘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어요. 분노일까요? 아니면 연민일까요? 하지만 곧 다시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 그 목소리에는 이상하게도 떨림이 없었어요. 마치 오랜 세월 많은 것을 견뎌온 사람의 목소리 같았죠. 민준이 식당을 나가자 주변 직원들이 하나둘 아주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으세요?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직원들이 함께 바닥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아주머니는 그들에게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여러분, 제가 부주의했네요.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근데 어머님, 정말 머리카락이 들어 있었나요? 아주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답했어요. 글쎄요, 40년 동안 주방에서 일했지만 이런 실수는 처음이네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대기업 신임 이사의 갑질 논란이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어요. 그 70대 식당 아주머니가 누구인지를. 3시간 전으로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새벽 4시 서울 강남구 최고급 펜트하우스. 도시의 불빛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80층 최상층에서 한 노부인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우리 애들 밥 지으러 가야지. 그녀는 옷장에서 가장 수수한 옷을 골라 입었어요. 명품 옷들이 가득한 드레스룸을 지나 신발장에서 낡은 운동화를 꺼냈습니다. 여보, 오늘도 가는 거야? 침대에 누워있던 비서실장이 물었어요. 월요일이잖아요. 우리가 처음 시작한 날. 노부인이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는 롤스로이스와 벤틀리 여러 대의 고급 차량이 있었지만 그녀가 탄 것은 구석에 있던 10년 된 경차였어요. 이 차가 제일 편해. 새벽 도로를 달려 도착한 곳은 판교 테크노밸리의 거대한 본사 건물. 한결그룹이라는 간판이 첫 번째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그녀를 보자 깍듯이 인사했어요. 오늘도 오셨네요, 어머님. 우리 박 과장 요즘 건강은 어때?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항상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지하 1층 구내식당. 주방에 들어서자 이미 와 있던 조리 직원들이
반갑게 맞았어요. 어머님, 오늘은 뭐 특별한 거 하실 거예요? 오늘은 갈비찜 우리 애들이 월요일 불로 있잖아. 기운 나는 거 먹여야지. 그녀의 손놀림은 전문 요리사 못지않았습니다. 칼질 하나하나에 수십 년의 내공이 묻어났어요. 양념을 만들 때는 마치 과학자처럼 정확한 비율로 재료를 배합했죠. 어머님 솜씨는 정말 특급 호텔 셰프 뺨치세요. 옛날에 좀 배웠어. 그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프랑스 르 꼬르동 블루를 졸업한 정식 셰프였어요. 하지만 그런 이력을 굳이 말할 필요는 없었죠. 오전 7시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우리 김대리 아들은 대학 시험 잘 봤어? 덕분에 붙었어요. 어머님이 해주신 도시락 먹고 갔더니 힘이 났대요. 그녀는 직원들 한 명 한 명의 사정을 다 알고 있었어요. 누가 당뇨가 있는지, 누가 알레르기가 있는지, 심지어 누가 연애 중인지까지. 오늘 우리 막내 박사원은 소개팅 간다며? 갈비찜 많이 먹고 힘내.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딸 은지의 목소리였어요. 오늘 민준 오빠 첫 출근이에요. 우리 회사 최연소 이사래요. 대단하죠? 그래, 잘 됐네. 엄마도 빨리 민준 오빠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은지의 목소리에는 사랑에 빠진 여자의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혹시 오늘 회사 구내식당에서 밥 먹을 수도 있대요. 맛있는 거 많이 해주세요. 알았어, 걱정 마. 전화를 끄는 그녀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딸이 말하는 그 완벽한 남자 강민준. 하버드 MBA 출신의 삼성에서 스카우트 해온 엘리트. 과연 그가 어떤 사람일까요? 아침 8시 구내식당이 본격적으로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메뉴판 제가 쓸게요. 젊은 직원이 나서자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쓸게. 우리 애들이 내 글씨 보고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잖아. 정성스럽게 쓰인 메뉴판. 오늘의 메뉴 마이너스 엄마가 해주는 갈비찜 정식. 그녀만의 특별한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월요일이 힘들어도 맛있는 밥 먹고 힘내세요. 여러분 모두 우리 회사의 보물입니다. 어머님은 정말 우리 엄마 같아요. 한 여직원이 감동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가 맞지 뭐. 아주머니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주방으로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50대 중반의 CEO 정우성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오셨군요. 그가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어요. 주방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CEO를 봤습니다. 대기업 CEO가 식당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깍듯이 인사하다니. 우성아, 요즘 회사는 잘 돌아가니? 내 어머님 덕분에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듣던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CEO님이랑 어떤 사이신가 봐. 되게 특별한 분이신가 봐. 아주머니가 CEO에게 갈비찜을 한 점 집어주었습니다. 맛 좀 봐, 간이 맞니? CEO가 한 입 먹더니 엄지를 들어 올렸어요. 역시 최고십니다. 이 맛이에요. 그런데 우성아, 오늘 새로 온다는 이사 어떤 사람이니? CEO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강민준 이사님이요? 실력은 확실한 분입니다만. 조금 독선적인 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은지 양의 약혼자시니.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람은 직접 봐야 아는 법이지. 오전 9시 첫 번째 아침 식사 시간. 직원들이 하나둘 식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와, 오늘 갈비찜이네. 어머님 손맛 최고. 직원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아주머니는 배식대 뒤에서 직원들 한 명 한 명에게 정성껏 음식을 담아주었습니다. 김 과장 당뇨 있으니까 양념 적게. 이 대리는 많이 줄게. 요즘 야근 많이 한다면서.
그녀는 500명이 넘는 직원들의 특징을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때 식당 입구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신임 이사님 오셨대.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강민준이 들어왔습니다. 185cm의 훤칠한 키에 명품 수트를 입은 그의 모습은 확실히 엘리트 그 자체였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부로 전략기획 담당 이사로 부임한 강민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그의 눈빛에서 묘한 차가움을 느꼈어요. 사람을 대하는 눈이 아니라 물건을 보는 듯한 시선. 40년 경영 경험이 있는 그녀의 직감이 경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사님, 아침 드시고 가세요. 한 직원이 권하자 민준이 코웃음 쳤어요. 구내식당 음식이요? 저는 보통 호텔에서 먹는데. 순간 식당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그래도 한번 드셔보세요. 우리 어머님 손맛 정말 좋으세요. 어머님? 민준이 아주머니를 쳐다봤어요. 식당 아주머니를 어머님이라고 불러요?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런 구식 문화부터 바꿔야겠네요. 회사는 가족이 아니라 조직입니다. 아주머니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이사님, 갈비찜이라도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필요 없습니다. 민준이 차갑게 거절했어요. 그때 은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첫 출근 어때요? 민준의 표정이 180도 바뀌었어요. 은지야, 좋아. 다들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구내식당 가봤어요? 응, 지금 막 왔어. 우리 어머님이 음식 정말 잘하시거든요. 꼭 드셔봐요. 민준이 마지못해 아주머니를 봤습니다. 알았어, 먹어볼게. 전화를 끊은 그가 배식대로 다가갔어요. 아주머니가 정성스럽게 갈비찜을 담아주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이사님. 민준이 한 입 먹더니 눈살을 찌푸렸어요. MSG를 이렇게 많이 넣나요? 이런 자극적인 음식을 직원들에게. 아주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MSG는 전혀 안 들어갔는데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 맛이 MSG 아니면 뭐겠어요.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역시 구내식당 수준이네요. 외주 업체로 바꾸는 걸 검토해 봐야겠어요. 직원들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주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정말 MSG 안 넣으셨는데. 한 직원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 입맛은 사람마다 다른 법이니까. 하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딸의 미래가 걱정되어서였을까요? 오전 10시 민주는 전 부서를 돌며 시차를 시작했습니다. 비효율적이네요. 인력이 너무 많아요. 그가 가는 곳마다 직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 부서는 30% 감축이 필요할 것 같고. 인사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사님, 우리 직원들은 모두 가족 같은 그 마인드가 문제예요. 민준이 차갑게 잘랐어요. 회사는 이익을 내는 곳이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그의 혁신안은 무자비했습니다. 50대 이상 직원 조기 퇴직, 구내식당 폐쇄 후 외주 전환, 복지 예산 50% 삭감. 이렇게 하면 연간 200억 절감됩니다. 이사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직원들의 반발하는 직원은 내보내면 됩니다. 대체 인력은 얼마든지 있어요. CEO 정우성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이 이 모습을 보신다면. 점심시간이 가까워졌어요. 아주머니는 여전히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까 이사님 너무했어요. 괜찮아, 젊은 사람이 패기가 있어야지.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4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단둘이 조그만 공장에서 시작했을 때
여보, 우리 직원들 밥은 꼭 챙겨주자. 밥심으로 일하는 거잖아. 돌아가신 남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때 급하게 뛰어온 직원이 외쳤습니다. 어머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강 이사님이 주방 위생 점검한대요. 지금 오고 있어요. 아주머니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그래, 한번 보자고. 잠시 후 민준이 위생복을 입은 직원들을 대동하고 나타났어요. 주방 구석구석 다 점검해, 문제 있는 건 다 찍어. 그들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 정리 상태 엉망이네요. 조리도구 소독은 제대로 하는 겁니까? 사실 주방은 완벽하게 깨끗했어요. 미슐랭 레스토랑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었죠. 하지만 민주는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500명이 먹을 음식을 만든다? 그때 한조리 직원이 참지 못하고 나섰어요. 이사님, 우리 주방은 HACCP 인증도 받았고 위생 점수도 최고. 그래요? 그럼 이건 뭡니까? 민준이 갑자기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그리고 손에 뭔가를 들어 보였어요. 머리카락이네요. 주방에서 머리카락이 나왔어요. 직원들이 당황했습니다. 그건 이사님이 방금. 뭐라고요? 내 머리카락이라고요? 증거 있어요? 민준이 비웃었어요. 이런 위생 상태로 음식을 만들다니 당장 개선안 제출하세요. 아주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사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아주머니가 뭔데 나서요? 40년 동안 이 주방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40년? 민준이 코웃음 쳤어요. 그럼 더 문제네요. 40년 동안 발전 없이 정체되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우르르 식당으로 몰려왔어요. 오늘도 갈비찜이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민준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들 위생 상태도 확인 안 하고 잘도 먹네요. 그가 배식대 앞 첫 번째 줄에 섰어요. 아주머니가 평소처럼 갈비찜을 담아주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민준이 자리에 앉아 음식을 뒤적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뭔가를 찾는 것처럼. 그리고 5분 후. 이게 뭡니까? 그가 벌떡 일어나며 젓가락에 뭔가를 들어 올렸습니다. 길고 검은 머리카락이었어요. 머리카락이 또 나왔어요. 식당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500명의 시선이 민준에게 집중되었어요. 이런 쓰레기 같은 걸 직원들한테 먹이라고 만든 거야? 쨍그랑. 식판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갈비찜과 밥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당장 치워. 민준이 아주머니를 노려봤어요. 귀 안 들려요? 당신이 만든 음식이니 당신이 치우라고. 70대 노인이 떨리는 무릎으로 바닥에 꿇었습니다. 한 손으로는 걸레를, 다른 손으로는 밥알을 하나하나 주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보고 있던 한 사원이 일어나려 하자 옆 사람이 말렸습니다. 차마, 저 사람 은지 씨 약혼자야. 그래도 이건 너무. 은지 씨 어머니잖아. 그때 누군가가 휴대폰을 들어 이 장면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민주는 그것도 모른 채 계속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딴 식으로 일하면서 월급 받아요? 나이 들어서 제대로 된 일도 못하면서. 내일부터 당신 같은 사람들 다 정리할 거야. 아주머니는 묵묵히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무언가가 반짝였어요. 분노일까요? 슬픔일까요? 아니면 연민일까요? 다 치웠습니다, 이사님. 그녀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무릎에는 국물이 묻어 있었고 손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심할서 쓰고 인사팀에 제출해요. 경고 처분이니까. 민준이 돌아서려는 순간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이사님, 또 뭐요? 음식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한 끼 밥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민준이 비웃었어요. 감상적인 소리 하지 마세요. 비즈니스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하는 겁니다. 그가 성큼성큼 걸어 나갔습니다. 식당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한 여직원이 울먹이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내가 실수한 거니까.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그 머리카락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어머님, 저희가 증언할게요. 그 머리카락 일부러. 쉿. 아주머니가 손가락을 입에 대었어요. 괜찮아.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녀의 눈빛에는 묘한 빛이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처럼. 그날 저녁 아주머니는 펜트하우스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회사 옥상에 올라가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하늘을 향해 중얼거리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40년 전 이곳은 허름한 2층 건물이었어요. 신혼의 꿈을 안고 시작한 작은 부품 공장. 정수가 우리가 진짜 해낼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요.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남편 한결과 함께 밤새 기계를 돌렸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직원이라고는 단 5명 뿐이었죠. 사장님, 저희 월급은 다음 달에 주셔도 돼요. 무슨 소리야, 약속한 날짜에 줘야지. 남편은 자신의 시계를 팔아서라도 직원들 월급을 챙겼어요. 정수가 직원들 밥은 꼭 챙기자, 밥심으로 일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녀가 직접 작은 부엌에서 밥을 지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제육볶음. 화려하진 않았지만 정성 가득한 집밥이었어요. 사모님 손맛이 최고예요. 우리 회사 최고 복지는 사모님 밥이에요. 직원들의 그 말이 그녀에게는 최고의 보람이었습니다. 회사는 조금씩 성장했어요. 5명이 10명이 되고 10명이 50명이 되었죠. 공장도 커지고 매출도 늘어났지만 한결은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정수가 우리가 잘 나가는 것도 다 직원들 덕분이야. 맞아요. 우리 직원들이 진짜 가족이에요. 15년 전 한결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도 직원들이 먼저 달려왔어요. 사장님, 재간이라도 드릴게요. 저희가 있잖아요. 회사는 저희가 지킬게요. 하지만 병만은 무정했습니다. 정수가 미안해. 먼저 가서. 무슨 소리예요? 어떻게 혼자 두고 가요? 임종을 앞둔 남편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직원들 부탁해. 그들이 우리의 진짜 재산이야. 그리고 하나 더, 식당은 절대 외주 주지 마. 직접 만든 밥 한 끼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우리가 제일 잘 알잖아. 남편이 떠난 후 그녀는 회사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한결그룹은 이제 직원 5만 명의 대기업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늘 허전했습니다. 이제 은지에게 물려주고 내려올 때야. 3년 전 그녀는 CEO 자리를 정우성에게 넘겼어요. 명예회장이라는 타이틀만 남기고. 어머님, 정말 그만두실 거예요? 우성아, 이제 내가 잘 이끌어줘. 하지만 직원들이 많이 아쉬워할 텐데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완전히 떠나는 건 아니야. 그리고 시작한 것이 바로 구내식당 자원봉사였어요. 제가 주방에서 일하고 싶은데요. 명예회장님이 왜 이런 일을? 그냥 박정숙이라고 불러주세요. 이제 저도 평범한 할머니예요. 하지만 직원들은 그녀를 어머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정말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었으니까요. 어머님, 오늘도 오셨어요? 우리 애들 밥 먹이는 게 내 낙이야. 매주 월요일 그녀가 식당에 나오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월요일은 이사회가 열리는 날. 회사의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날이었죠. 그녀는 주방에서 일하며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켜봤습니다. 직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어요. 요즘 야근이 너무 많아요.
신입사원들이 힘들어하네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그녀는 조용히 개선책을 만들었습니다. CEO 정우성에게 은밀히 조언을 하기도 했어요. 우성아 개발팀 야근 수당 좀 올려줘. 어떻게 하셨어요? 주방에서는 다 들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은지가 강민준을 데려왔을 때 그녀는 불안했어요. 엄마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하버드 MBA에 능력도 뛰어나고 스펙은 완벽했지만 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람을 보는 40년 경력의 직감이 경고를 보냈어요. 은지야, 결혼은 신중하게. 엄마 뭐가 마음에 안 드세요? 그게 아니라. 하지만 은지는 이미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어요. 강민준이 어떤 사람인지, 직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오늘 그 답을 확실히 받습니다. 식판을 던지고 노인을 모욕하는 그 모습에서 여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는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처럼.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은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어제 구내식당 음식 어땠어요? 아, 정말 맛있더라. 어머님 손맛이 일품이시던데. 거짓말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요. 정말요? 어머님이 좋아하시겠다. 응, 다음에 어머님 직접 뵙고 인사드려야겠어. 전화를 끊고 돌아선 민준의 표정이 싹 바뀌었습니다. 김 팀장, 어제 말한 구조조정안 준비됐어? 네, 하지만 이사님 너무 급진적이지 않을까요? 급진적? 민준이 차갑게 웃었어요. 50대 이상 직원 100명 정리하는 게 급진적이에요? 그분들 대부분 창립 멤버이거나 20년 이상 근무하신. 그래서 더 문제죠. 임금은 높은데 생산성은 떨어지고. 그때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이사님, 청소 미화 직원이 찾아왔는데요. 청소 직원? 뭐하러? 어제 일 때문에 사과하고 싶다고. 민준이 짜증스럽게 손을 흔들었어요. 5분만 시간 주죠. 들어온 사람은 50대 여성 청소 직원이었습니다. 이사님, 어제 저희 어머님 대신 사과드리러 왔어요. 어머님? 구내식당 박정숙 어르신이요. 연세가 있으셔서 제가 대신. 민준이 코웃음 쳤어요. 사과? 필요 없어요. 어차피 곧 정리될 사람인데. 정리라니요? 다음 달부터 구내식당 외주 줄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청소 직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어머님은 이 회사에 뭐요? 그냥 늙은 조리 보조 아니에요? 사실 그 청소 직원은 아주머니가 보낸 사람이었어요. 민준의 본색을 더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이사님, 혹시 직원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원? 소모품이죠. 언제든 교체 가능한. 그 순간 청소 직원의 가슴 주머니에서 작은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초소형 카메라가 작동 중이었어요. 특히 나이 든 직원들은 집만 되죠. 젊고 싼 인력으로 바꿔야. 경험과 충성심은요? 그런 감상적인 것보다 숫자가 중요해요. 효율성 아시죠? 민주는 자신의 본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상대는 미천한 청소 직원이니까요. 은지 씨는 이런 이사님 모습 아시나요? 민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사님이 은지 씨 약혼자시잖아요. 그래서 민준이 위협적으로 다가섰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감히 내 개인사를 들먹여요? 죄송합니다. 그냥 궁금해서. 궁금해? 당신이 뭔데? 민준이 청소 직원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어요. 내 약혼자 이야기는 입에도 담지 마, 알겠어? 그리고 어제 그 늙은이한테 전해. 곧 짐 싸야 할 테니 마음의 준비라도 하라고. 청소 직원이 나간 후 민주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최 팀장? 나야. 민준아 잘 지내? 대학 동기이자 헤드헌터였어요. 구조조정할 건데 사람 좀 빼줄 수 있어? 얼마나? 한 100명 정도 50대 이상으로. 야, 그렇게 많이? 노동부에서 문제 삼을 텐데. 민준이 음흉하게 웃었어요. 방법이 있지 자진 퇴사로 만들면 돼. 어떻게? 괴롭히는 거지. 뭐 업무 과중시키고 압박하고. 그러다 문제 생기면 내가 곧 이 회사 주인이 될 거야. 뭐? 어떻게? 회장 딸이랑 결혼하거든. 전화 통화 내용은 모두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심어둔 또 다른 직원이 근처에서 듣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 민주는 은지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어요. 오빠 회사 적응은 잘하고 있어요? 응, 다들 친절해서 좋아. 우리 어머님도 만나봤어요? 어머님? 민준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구내식당 어머님이요. 정말 좋은 분이시거든요. 아, 그분 못 봤어. 워낙 직원이 많아서.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다음에 꼭 인사드려요. 우리 결혼식에도 초대하고 싶어요. 그래, 그러자. 민준이 은지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길이 얼마나 능숙한지. 은지야, 우리 결혼하면 뭐부터 하고 싶어? 세계 여행? 조치 회사는 전문 경영인한테 맡기고 우리는 놀러 다니자. 은지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회사를 맡긴다고요? 아, 그게. 민준이 재빨리 말을 바꿨습니다. 은지 아버지 회사 경영을 도와드리면서 배워야 한다는 뜻이야. 아, 그렇구나. 오빠는 정말 성실해. 은지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지만 민준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그날 오후 아주머니는 CEO 정우성을 만났습니다. 어머님, 왜 이런 고생을 하십니까? 우성아, 내가 직접 봐야 알 수 있잖아. 정우성이 태블릿을 건넸어요. 오늘 오전 민준 이사의 행적입니다. 영상에는 민준이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김대리 오늘 치마가 예쁘네, 다리도 예쁘고. 이사님 불편합니다. 뭐가 불편해? 칭찬인데. 아주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또 있어요. 다음 영상은 하청업체 사장을 만나는 장면이었어요. 단가 30% 낮추세요. 그럼 저희는 적자인데요. 그럼 계약 끊을까요? 아니, 그게. 민준이 책상을 쾅 쳤어요. 내 말이 말 같지 않아요? 그 오만한 모습에 아주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은지 남편이 되면 어머님, 은지 양에게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아직이야.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때 정우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이번 주 금요일이 창립기념일이죠. 그래, 40주년이지. 민준 이사가 그날 대대적인 구조조정안을 발표한대요. 창립기념일에 아주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좋아, 그날 모든 걸 끝내자. 금요일 아침 은지는 웨딩드레스 피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예뻐요. 신랑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웨딩 플래너가 감탄했어요. 오빠가 좋아할까요? 당연하죠.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를. 은지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도 좋아하실까요? 어머님도 당연히 좋아하실 거예요. 그때 은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엄마, 나 지금 드레스 입어보고 있어. 예뻐? 아주머니의 목소리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응, 정말 예뻐. 엄마도 보러 올래? 나중에 갈게, 은지야. 응, 그런데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 아니야, 일 좀 있어서. 아주머니는 사실 회사 창립 기념일 준비로 바빴어요. 특별한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은지야, 민준 씨는 요즘 어때? 좋아, 정말 잘해줘. 그래, 다행이네. 전화를 끄는 아주머니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날이 될 거예요.
한편 민주는 이사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늘이 디데이입니다. 그가 부하 직원들에게 말했어요. 창립 기념일에 폭탄을 터뜨리는 거죠. 이사님, 그래도 창립 기념일에 구조조정 발표는 그래서 더 임팩트가 있는 거예요. 민준이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혁신을 위한 대수술 마이너스 한결 그룹 2.0 100명 감원 구내식당 폐쇄 복지 50% 삭감. 이렇게 하면 연간 300억 절감입니다. 주주들이 좋아하겠네요. 당연하죠. 주가가 20%는 오를 거예요. 그때 한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은지 씨는 아시나요? 민준의 표정이 순간 차가워졌어요. 몰라도 돼요. 어차피 결혼하고 나면. 이 회사는 내가 접수할 테니까. 그는 자신만만하게 웃었습니다. 창립기념일 행사장은 호텔 그랜드 볼룸이었어요. 전 직원 5,000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였죠. 아침부터 아주머니는 주방팀과 함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왜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하세요? 오늘이 특별한 날이거든. 40년 전 남편과 함께 만들었던 첫 메뉴들을 재현했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제육볶음. 이 음식들이 우리 회사의 시작이었어.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오후 2시 창립 기념식이 시작되었어요. CEO 정우성이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했습니다. 40년 전 작은 공장에서 시작한 우리 회사가 이제 글로벌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직원 여러분 덕분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제 신임 이사님의 비전 발표가 있겠습니다. 민준이 당당하게 무대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은지는 객석 앞자리에서 자랑스럽게 그를 바라봤어요.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 담당 강민준입니다. 그의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비전 발표였어요. 혁신, 효율성, 글로벌 경쟁력. 하지만 10분이 지나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충격적인 내용이 떴어요. 인력 구조 조정 100명, 50세 이상 우선 대상, 구내식당 폐쇄, 행사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창립 기념일에 해고 발표라니. 은지의 얼굴도 창백해졌어요. 오빠 이게 뭐예요? 하지만 민주는 당당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낡은 것을 버려야 새로운 것이 옵니다. 특히 생산성이 떨어지는 고령 직원들은 해고입니다. 장내는 술렁이고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측근들이 기립박수를 하면서 일어나기 시작했고 눈치를 보던 사람들도 자기가 해고될 수도 있을까봐 그 흐름에 몸을 맡기고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뒷문에서 지켜보던 정숙은 회사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느끼고 드디어 나서야 된다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행사는 마루가 되었고 회사 내부에서는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일주일 후 운명의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은지가 메이크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신부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감탄했어요. 하지만 은지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일주일 전 창립 기념일 그날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언니 저 정말 결혼해도 될까요?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민준 오빠가 최근에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해서. 은지는 창립 기념일 이후 민준과 크게 다퉜어요. 오빠 어떻게 직원들을 그렇게 대할 수 있어요? 은지야, 그건 경영 판단이야.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렵다고요?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데? 그만해, 어차피 결혼하면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야. 그 말에 은지는 처음으로
민준에 대한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혼식 준비는 다 끝난 상태였어요. 500명의 하객이 초대되었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죠. 신부님 곧 식 시작합니다. 웨딩 플래너가 들어왔어요. 근데 주례 목사님이 아직 안 오셨대요. 네. 왜요? 오시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계시대요. 큰일 났네. 주례 없이는 식을 진행할 수가. 은지가 당황하고 있을 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지야, 엄마야. 엄마 들어와. 아주머니가 들어왔어요. 수수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 품위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우리 딸 정말 예쁘네. 엄마 큰일 났어. 주례 목사님이 못 오신대. 아주머니의 눈빛이 묘하게 빛났어요. 그래. 그럼 어떡하지? 모르겠어. 민준 오빠한테 연락해 봐야겠다. 그때 아주머니가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지야, 정말 결혼하고 싶니?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은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 나 사실 무서워. 민준 오빠가 최근에 너무 이상해. 다른 사람 같아. 아주머니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은지야, 아직 늦지 않았어. 하지만 하객들도 다 왔는데 그것보다 내 인생이 더 중요해. 바로 그때 웨딩 플래너가 다시 들어왔어요. 신부님, 이제 입장하셔야 해요. 주례는 어떡하고요? 일단 입장은 하시고 생각해 보자고 하시네요. 결혼식장 대기실에서 민준이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주례도 없이 어떻게 식을 진행해. 그의 친구들이 옆에서 농담을 했어요. 야, 너희 장모님이 줄에 서면 되잖아. 무슨 소리야, 그 식당 아줌마가? 아, 맞다, 구내식당 아줌마시구나. 민준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내 결혼식 주례를 서?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그때 식장 매니저가 들어왔어요. 신랑님 곧 입장입니다. 웨딩 마치가 울려 퍼졌습니다. 500명의 하객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한결그룹 임직원들이 대부분이었죠. CEO 정우성을 비롯한 경영진들이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이 먼저 입장했어요. 하객들의 박수를 받으며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이어서 은지가 입장했어요.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에 모두가 감탄했지만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신부가 왜 저런 표정이지? 뭔가 고민이 있나 봐.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축하해 주신 하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주례 목사님이 갑작스런 사고로 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주례 없이 어떻게 하지? 그냥 진행하면 되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식장 뒷문이 열리고 누군가 걸어 들어왔어요. 구내식당 아주머니였습니다. 평소에 앞치마 대신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모두가 그녀를 알아봤어요. 어머님이 왜 여기에? 구내식당 아주머니 아니야? 아주머니가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제가 주례를 서겠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아주머니가 하객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부 은지의 어머니입니다. 하객들이 놀랐어요. 은지 어머니가 구내식당 아주머니였어? 그런데 주례를 서? 민준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장모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주례는 아무나 서는 게 아니에요. 아주머니가 민준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40년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민준 이사님 맞습니다. 주례는 아무나 서는 게 아니죠. 그녀가 하객들을 다시 바라봤어요. 그래서 제가 서는 겁니다. 그 순간 대형 스크린에 한 장의 사진이 떴습니다. 한결그룹 창업 사진. 저는 40년 전 이 회사를 세운
한결그룹 창업주 박정숙입니다. 식장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곧 충격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박정숙 명예회장님? CEO 정우성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90도로 인사했어요. 명예회장님. 이어서 모든 임원들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명예회장님. 500명의 하객 중 대부분이 한결그룹 직원들이었어요. 그들도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명예회장님이 구내식당에서 일하셨다고? 우리가 매일 어머님이라고 부르던 분이? 민준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어요.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명예회장? 이게 무슨... 은지도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엄마가 명예회장이었어? 왜 한 번도 말 안 했어? 아주머니가 아니 이제는 박정숙 명예회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놀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왜 회장이 구내식당에서 일했는지.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3년 전 저는 CEO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떠날 수는 없었어요. 이 회사는 제 인생 그 자체였으니까요. 하객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구내식당 봉사였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었어요. 그녀가 민준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오늘 제 딸의 결혼식, 사위가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민준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장모님, 제가 실수한 것이 있다면. 실수요? 박 회장이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영상 구내식당에서 식판을 던지는 민준. 이런 쓰레기 같은 걸 직원들한테 먹이라고? 하객들이 경악했습니다. 저게 정말 강 이사님? 어르신한테 저렇게? 두 번째 영상 청소 직원과의 대화. 직원은 소모품이죠. 언제든 교체 가능한. 특히 나이 든 직원들은 집만 되죠. 직원들 사이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저런 사람이 우리 회사 이사라니.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세 번째 영상 여직원에게 성희롱하는 장면. 김대리 오늘 치마가 예쁘네. 다리도 예쁘고. 저녁에 시간 있어? 단둘이 식사나. 여직원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저 여직원 나야. 나도 비슷한 일 당했어. 네 번째 영상 친구와의 통화. 은지, 그냥 스펙용이야. 회장 딸이니까 결혼하는 거지. 결혼하면 이 회사 내가 접수할 거야.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빠가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 그냥 회사 때문이었어? 마지막 영상 창립 기념일 구조조정 발표. 낡은 것을 버려야 새로운 것이 옵니다. 생산성 떨어지는 고령 직원들은 정리 대상입니다. 박 회장이 영상을 멈췄어요. 이것이 제 사위가 될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민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모님, 아니 회장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박 회장이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용서요? 누구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까요? 그녀가 하객들을 둘러봤습니다. 여기 계신 직원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이 모욕한 사람들에게, 당신이 해고하려 했던 사람들에게. 민준이 하객들을 바라봤어요. 차가운 시선들이 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가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 박 회장이 말했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인품입니다. 당신은 직원을 도구로 봤어요. 밥 한 그릇도 소중히 여기지 않았죠. 그녀가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은지야, 엄마. 은지가 눈물을 흘리며 다가왔어요. 미안해, 이제야 말해서.
엄마가 왜 숨겼는지 알아요. 날 시험하려고 그랬구나. 은지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오빠 아니 강민준 씨. 그녀가 약혼 반지를 빼기 시작했어요. 이 반지 돌려드릴게요. 은지야 제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는 함께 살 수 없어요. 은지가 반지를 민준 앞에 놓았습니다. 저는 엄마처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살고 싶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처음에는 1명, 그리고 2명. 이내 500명 전체가 박수를 쳤습니다. 은지 씨 잘 결정했어요. 명예회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민준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이건 함정이었어. 처음부터 날 속인 거야. 박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속인 게 아니에요.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 것뿐이죠. 기회는 충분히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끝까지 변하지 않았죠. 민준이 도망치듯 식장을 나갔습니다. 그의 친구들도 황급히 따라 나갔어요. 민준이 나간 후 결혼식장은 묘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하객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죠. 그때 박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딸의 결혼식이 이렇게 되어서 하객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오히려 감사합니다. 박 회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음식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냥 가시면 섭섭하죠. 그녀가 밝게 웃었습니다. 오늘은 결혼식 대신 한결그룹 창립 40주년 기념 파티를 하면 어떨까요? 직원들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좋아요. 회장님 최고. 음악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웨딩마치 대신 축하 음악이 울려 퍼졌어요. 은지가 엄마 옆에 서서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 뭐가? 결혼식이 이렇게 되어서 박 회장이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은지야, 이게 최선이야. 불행한 결혼보다 행복한 미혼이 낫잖아. 그리고 넌 아직 젊어. 진짜 사랑은 이제부터 찾으면 돼. 그때 한 청년이 다가왔어요.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조리사 김준수였습니다. 은지 씨 괜찮으세요? 은지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준수 씨 와주셨어요? 네, 걱정되어서. 박 회장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아는 사이야? 네, 엄마. 은지가 수줍게 웃었어요. 준수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매일 아침 일찍 와서 직원들 아침 준비하고 어려운 직원들 몰래 도와주기도 하고. 김준수가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일을. 박 회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구나. 파티가 무르익어 갔어요. 직원들이 하나둘 마이크를 잡고 박 회장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회장님 3년 동안 정체를 숨기고 저희 밥 해주셔서 감사했어요. 이제야 왜 그러셨는지 알겠어요. 저희를 가족처럼 생각하셨구나. 박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여러분이 진짜 제 가족이에요. 40년 동안 함께 해준 가족. CEO 정우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할 것이 있습니다. 명예회장님의 뜻에 따라 구내식당은 계속 직영으로 운영합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50세 이상 직원 고용 보장, 복지 예산 30% 증액. 이것이 한결그룹의 경영 철학입니다. 박수가 또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한결그룹 최고. 1시간 후 파티가 끝나갈 무렵 박 회장이 은지와 함께 정원을 걸었어요. 엄마 왜 그동안 말 안 했어? 내가 평범한 엄마를 원하는 줄 알았어.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회장이냐 아니냐가 아니잖아.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사람이 중요하지. 민준 같은 사람 걸러내줘서 고마워. 박 회장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청년. 준수 씨요?
그래, 괜찮아 보이던데. 은지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엄마, 천천히 알아봐. 이번엔 신중하게. 6개월 후, 민주는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업계에서도 퇴출당했어요. 그의 악행이 모두 알려졌거든요. 반면 은지는 김준수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준수 씨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에요. 직원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박 회장은 여전히 매주 월요일 구내식당에 나왔어요. 어머님, 이제 정체가 다 알려졌는데도 계속 오실 거예요? 당연하지, 밥 짓는 게 내 행복인걸. 우리 직원들 얼굴 보는 것도. 1년 후 은지와 준수의 결혼식. 이번엔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이었어요. 줄에는 박 회장이 직접 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서로의 가족을 받아들이는 일이죠. 그리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을 가족처럼 여길 때, 그때 진짜 성공이 시작됩니다. 하객들이 감동의 박수를 보냈어요. 김준수 씨, 네 장모님, 우리 은지 잘 부탁해. 그리고 우리 직원들도. 준수가 밝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저도 어머님처럼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박 회장이 하객들을 바라봤어요. 40년 전 5명으로 시작한 회사. 이제 5만 명의 대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갑시다.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요. 그날 저녁 박 회장은 남편 묘소를 찾았어요. 여보, 잘했지? 당신이 말한 대로 직원들 지켰어. 은지도 좋은 사람 만났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처럼. 고마워, 여보. 이제 마음 편히 쉬어도 되겠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월요일이 되면 또 구내식당에 갈 거라는 걸. 왜냐하면 그곳이 그녀의 행복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셨는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로 적어주세요.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 사연을 보내주시면 사연을 제작해드립니다.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오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인생 며느리 올림.